안녕하세요. 네, 5, 6월 사례 연습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OT 좀 하고 내용 들어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 모두 열심히 하셔서 올해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먼저 5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죠. 공부 방향, 공부 방법, 강의 특징, 계획, 자료 안내 이렇게 간단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입니다. 이 박노해라고 하는 노동운동가인데요. 아마 이제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도 뭐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너의 하늘을 보아. 저게 하늘입니다. 구름이 없어.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입니다. 내가 자꾸 쓰러지는 것은 내가 꼭 이룰 것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다시 울며 가는 것은 내가 꽃 피워낼 것이 있기 때문이야.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는 너의 하늘을 보아. 여기 이제 이룰 것, 가야 할 길, 꽃 피워낼 것, 하늘, 거의 뭐 비슷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죠, 그죠? 하늘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꿈, 뭐 희망, 내일,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꿈, 희망은 이제 임용시험 합격인 것이고 훌륭한 교사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임용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앞이 안 보이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하늘처럼 생각하는 너를 하늘처럼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와 하늘이 어떻게 보면 같다 동격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하늘이고 하늘이 나고 결국은 나의 자신은 나의 미래의 모습 또는 이제 자신의 희망, 자신의 꿈 그것과 자기는 떨려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여러분들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임용시험 합격하고 교사가 된다면 나 자신은 곧 교사 동격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는 가만히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가 닿는 너의 하늘을 보아.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고 눈물이 흐르고 그럴 때는 항상 내가 가야 할 길 그리고 이룰 것, 꼭 피워낼 것, 나의 하늘을 꼭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나도록 하자. 이런 그라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임용시험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 한 번쯤 좀 생각하면서 다시 용기를 얻고 내일의 희망을 위해서 달려나갈 것이 요구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공부 방향입니다. 늘 하는 얘기입니다. 1, 2월, 3, 4월, 5, 6월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말은 공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단은 출제 경향을 보면 이제 관점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그 제시문을 통해서 어떤 관점인지 찾아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개념을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죠. 그래서 개념을 잘 이해하고 그거를 이제 사례에 맞게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요구하고 있고 그냥 개념만 알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개념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은 오픈형과 거의 유사하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개념을 암기할 수 있는가. 두 번째 개념을 잘 활용할 수 있는가. 개념의 활용은 오픈형과 관련돼 있고요. 그리고 오픈형 둘 다 준비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출제 경향을 보면 이제 둘 다 섞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비슷한 비율로 섞여 있고 재작년은 그야말로 대부분 다 그 암기형. 그 전에는 또 대부분 다 오픈형, 대부분 오픈형, 대부분 암기형, 중간중간 섞어 반반 섞는다. 이렇게 작년에 또 반반 섞었죠. 이렇게 출제 경향이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공통적인 출제 경향은 그냥 개념 암기와 개념 적용이다. 오픈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반반 섞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결국 중요한 것은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그죠? 개념을 잘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돼 있어야지 이제 암기형에도 잘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오픈형에도 잘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오픈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픈형은 교과서에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이제 개념의 이해와 암기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공부를 좀 한다면 이제 전적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준비 방법은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잘 암기하는 거. 이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볼 수 있고, 오픈형은 이거를 가지고 자꾸 이제 연습해보는 이제 이런 노력을 해보면 오픈형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두 번째, 개념 활용과 적용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이제 5, 6을 하는 것처럼 많은 문제를 통해서 직접 적용시켜 보면서 개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내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5, 6월은 이제 그 객관식 기출 문제도 다루고, 그다음에 논술형 기출 문제도 다루고, 또 여러 가지 사례들도 섞어서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 그 문제 중에서 앞으로 나갈 뭐 7, 8월, 90월 전체 통틀어서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루는 그 강의가 이제 5, 6월 강의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픈형 문제 연습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문제를 보면서 감각을 익혀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런 문제를 했는가, 제시문은 어떤 취지를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시문을 잘 읽어보고 제시문 분석, 그리고 제시문을 분석하면서 출제자 이 출제 의도가 뭘까, 항상 고민하면서 제시문을 봐야 되고요. 제시문을 분석해서 이제 어느 정도 분석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요구하는 사항을 써야 되는데, 그 요구하는 사항은 이 개념의 의미 범주 안에서 서술해 내는 겁니다. 오픈형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채점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다양한 답을 수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채점 기준표를 만들게 되고, 그 채점 기준표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개념입니다. 개념. 그러니까 개념을 잘 연결시켜서 서술해 주면 되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개념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암기형이든 오픈형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잘 암기해 놓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개념 범주 안에서 내 생각을 좀 가미해서 정교하게 서술해 주시면 되는 그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약간 추상적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문제 풀어내는구나 이제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공부 계획입니다. 일단은 1, 2월, 3, 4월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누적적인 반복 학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어제 한 것도 까먹어버리고, 그런 이유는 공부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방금방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냥 누적해서 반복 학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예습까지는 뭐 그렇게 바라지는 않습니다. 뭐 예습하고 오면 물론 좋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복습에 초점을 맞춰서 복습이 누적적으로 반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강의를 들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컨대 3시간 강의한다. 그러면 이제 1시간 강의하고 쉬는 시간 한 10분에 15분 정도 갔죠. 그죠? 또 1시간 강의하고 10분, 15분 정도 쉽니다. 그럴 때 그 쉬는 시간을 잘 이용하는 겁니다. 쉬는 시간에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른 내용 보려고 하지 말고 수업에서 다뤘던 내용만 한번 이래독합니다. 10분 정도 할애하면 충분히 그 한번 해독할 수 있거든요. 뭐 암기까지 하면 물론 좋겠지만 암기 안 되더라도 그냥 쭉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쭉 돌려보면 그 짧은 시간에 한번 돌릴 수 있습니다. 좀 공부 좀 되신 분들은 가능하면 암기하려고 노력하시고, 조금 안 되신 분들은 이제 한 바퀴 돌리자, 이해를 하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강의가 끝났습니다. 1교시, 2교시, 3교시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타임이죠. 집에 가기 전에 3교시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복습 10분 정도 하고 끝났으면 다시 1교시, 2교시, 3교시 오늘 하루 종일 했던 거 있죠. 그거 10분 단위로 끊어내면 30분이면 충분히 복습합니다. 그죠? 우리가 쉬는 시간마다 10분씩 계속 복습해 왔기 때문에 30분도 안 걸릴 거예요. 아마 10분에서 20분 정도만 하루 해도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전체 끝나면 바로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하고 뭐 식사를 가든 집에 가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하면 벌써 2번 합니다. 2회독 하죠. 이렇게 가볍게 수업 시간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가볍게 2회독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갑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1시에 수업이 끝나잖아요. 근데 1시에 끝나는데 보통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시에서 1시 반 사이인데 내가 이제 1시, 우리 원칙으로는 1시지만 일정상 여러분들이 그 1시 이후에 어디 뭐 집에 일찍 가야 된다든지 일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서 밑에 1층에서 얘기하십시오. 수업이 조금 늦게 끝나서 그 뒷부분 좀 넣어달라 이렇게 하면 아마 넣어줄 겁니다. 동영상으로 들으시면 되겠고, 어쨌든 1시에서 1시 반 정도 사이에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식사하시고, 식사하면서 뭐 공부해도 좋습니다. 일단 식사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그날 배웠던 거 3시간 정도 우리가 하죠. 그죠? 보통 한 4시간이지만 3시간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럼 3시간 정도를 배웠으니까 3시간 정도 앉아서 공부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냥 쭉 이때는 그 수업 시간 다룬 내용은 물론이고 다루지 않은 내용은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고 전체적으로 책을 다 본다 생각하시고요.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얘를 중심으로 하고 배우지 않은 내용은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간다. 이렇게 하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은 가능하면 이해 플러스 암기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3시간 하루에서 그날 배운 거 암기까지 하고 이해 플러스 암기까지 끝내고 암기할 때는 통으로 문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키워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키워드 얘기할 겁니다.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고 내 말로 풀어내서 암기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월요일 날, 화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요일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월요일이다 화, 수, 목, 금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편의상 3개로 나누면 오전, 오후, 저녁이다 나눠보면 오전에 강의가 있겠죠. 강의 있습니다. 화요일도 강의 있고 그러면 오후에 이제 식사 1시간 하고 그러면 뭐 한 2시, 3시부터 2시나 3시부터 공부를 하겠죠. 3시부터 한다. 예를 들어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공부합니다. 이때 이제 복습하죠. 복습. 여기도 복습. 그리고 저녁 1시간 먹고 나머지 전공. 이때 전공.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날 배운 거는 이제 이렇게 강의 있는 날 쉬는 시간에 한 번, 끝나고 또 한 번, 2번 복습하죠. 이렇게 정밀하게 복습, 3번 복습합니다. 총 3회, 하루에 3회 복습을 하게 되는 거죠. 3회.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중에서 이제 전공 강의도 있겠죠. 전공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전공 강의도 쉬는 시간마다 계속 누적 복습할 수 있도록 전공 양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예컨대 이제 이틀만 할애하실 수 있어요. 수요일든 뭐 금요일이든 수요일, 목요일이든 금토든 어쨌든 이틀만 교육하게 할애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복습용입니다. 이때 강의 없는 날은 복습용이다. 그래서 자, 수요일은 이제 월요일 내용을 복습합니다. 복습. 목요일은 화요일 내용을 복습한다. 이렇게 이틀만 할애해서 이틀간 복습 날로 잡죠. 복습.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시간 정도 복습하면 됩니다. 3시간. 3시간 정도. 여기도 마찬가지 3시간. 이렇게 이제 여기 3시간 우리가 복습했던 것처럼 3시간만 물론 3시간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복습했던 거 가지고 또 복습하는 것이니까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조금 공부 좀 하신 분들은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조금 안 되신 분들은 다시 볼 때 한 3시간이니까 3시간에 걸리지 않을 거예요. 3시간으로 잡았지만 2시간 정도 해도 괜찮을 겁니다. 근데 완벽하게 암기까지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암기를 가능하면 하도록 노력하고 시간이 딱 일정 시간이 돼서 넘어가야 된다면 그냥 넘어갑니다. 예컨대 내가 오늘 뭐 100페이지 봐야 된다. 예컨대 90페이지다. 90페이지 봐야 된다 그러면 1시간에 30페이지씩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1시간에 30페이지씩 끝날 수 있도록. 그때 30페이지를 1시간 안에 암기까지 하려고 노력하지만 암기를 못하더라도 넘어가고 다음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밀립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그죠? 전공 가는 거지. 그죠? 여기다 전공하는 거고. 그 교육학은 사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래오래 하시고 이제 7, 8월은 더 이제 강의 여러 공부 시간 교육학 시간이 더 줄어들고 더 이제 전공으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1시간, 3시간짜리가 이제 1시간 또는 2시간, 1시간 또는 2시간. 그러니까 강의 듣고 1시간 하시면 저 교육학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나머지 전부 다 이제 교육 전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7, 8월 90월이면 더 하는 거예요, 더. 이거 뭐 1시간 또는 30분, 1시간 30분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끝낼 수 있도록. 이게 가능하려면 계속 누적 반복 학습 대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1, 2월, 3, 4월까지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요. 이건 기준점이다 볼 수 있고 조금 늘어날 수도 있어요. 공부가 좀 안 돼 있으면. 공부가 좀 되면 좀 더 줄이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전공 있죠. 다 전공이에요, 전공. 올 전공입니다, 그냥. 강의 듣고, 만약에 금요일 강의가 있다. 강의 듣고 쉬는 시간 복습, 강의 듣고 쉬는 시간 복습, 강의 듣고 쉬는 시간 복습, 점심 식사하면서 1, 2, 3교시 했던 거 다 다시 복습. 이렇게. 요거는
요거는 저 강의 끝난 다음에 요거는 이제 30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죠? 10분, 10분, 10분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식사하면서 해도 좋아요. 식사하면서. 밥맛이 좋겠죠. 했던 거 다시 보는 거니까. 그 옆에 친구하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혼자서 밥 먹으면서 혼밥. 수험생들은 혼밥이 좋습니다. 혼자서 밥 먹으면서 내 공부하면 좋죠. 친구들하고 얘기해봤자 뭐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복습하면 좋죠. 새로운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 했던 거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도 없어요. 그리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이제 원래 쉬는 날이잖아요. 그죠? 쉬는 거지. 쉬는데 이제 수험생은 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특히 이제 직장 다니는 선생님들, 직장 있는 선생님들은 이 일요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이죠. 이때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쉬면 안 돼요. 진짜. 왜냐면 내가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요거 시간, 요 비율로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꼭 3시간 하라는 게 아니죠. 내가 남는 시간을 보고 그 시간 비율로 가능하면 이제 암기까지는 좀 더 어렵겠죠. 그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복습해 주시고 비율적으로 보고 복습해 주시고요. 일요일은 이제 직장 다니시는 선생님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때도 전부 다 공부를 하려 해야 됩니다. 쉬는 게 거의 없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고통이 이만저만 하지 않죠. 그죠? 직장에도 스트레스 받죠. 공부하는데도 스트레스 받죠. 잘 안 외워진다고 또 스트레스 받죠.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그럼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합격하신 분들도 꽤 있으니까, 그리고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 견디셔야 됩니다. 직장인들은 그래도 직장에서도 이제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어느 정도 단련됐을 거라 생각됩니다. 단련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이제 전담이 이제 내가 하는 일이 공부밖에 없다 하는 선생님들은 이제 가능하면 체력 관리 좀 하면서 일요일 좀 쉬는데 3등분해서 한 번만 쉽니다. 근데 오전에 쉰다 또는 저녁 일찍 자야 되겠다. 뭐 이 중에 하나만 쉬는 거죠. 뭐 저녁에 쉰다 그러면 이게 쉬는 겁니다. 이거 쉬고 그다음에 3등분해서 이때는 이제 여기 뭐 교육학 먼저 하십시오. 그다음에 여기는 전공입니다. 전공. 교육학 이때 복습 못한 거 뭐 보충 못한 거 있죠? 이거 보충 시간입니다. 보충. 교육학 보충. 그다음에 또 전공 보충. 이렇게 해서 이때 못했던 걸 이제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안에 다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전공 시간이 조금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교육학 빨리 보충해 버리면 또 보충할 게 없으면 그냥 전부 다 전공 보충이죠. 전공 보충. 전공 보충. 이거는 놀지 마시고 다 끝냈는데요. 그러면 놀 필요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실 수험생은 쉽지 않죠, 그죠? 요것만 휴식이다. 일찍 자든지 뭐 영화 한 편 보고 자든지 이렇게 편하게. 이것도 이제 나는 시간이 아까워 그러면 조금은 쉬어주셔야 돼. 1시간 정도는 쉬고 나머지는 좀 다시 보충하시든지. 됐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주입니다. 첫째 주는 이렇게 하면 돼요. 두 번째 주는 앞에 배웠던 내용을 먼저 복습해주고 그 다음에 이번 주 내용 다시 복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첫 주는 월요일 거를 수요일, 화요일 거 목요일로 하면 되는데 첫 주가 근데 뭐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 두 번째 주가 교육심리 뭐 하나 나갔다. 세 번째 주가 교육심리 2개 해서 끝났다. 그러면 둘째 주입니다. 둘째 주는 여기 복습하실 때 수요일, 목요일 복습하실 때 교육심리 여기 3시간 할애하고요. 요거 교육과정 30분 만에 끝냅니다. 30분 만에. 30분도 안 걸릴 거예요. 아마 20분 정도. 그냥 쭉 눈에 이게 익힌다고 생각하시고 이때는 30분 정도 가지고 뭐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쭉 훑어보고 넘어간다. 쭉 훑어보고 눈에 쉽게 눈에 바른다는 거지. 계속 발라준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시간을 할애하는 거죠. 이번 주가 교육심리를 배운 주니까. 그 다음 주입니다. 3주째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요거 이제 10분 정도 복습하고 요거 20분 복습하고 10분 안에 쭉 훑어내는 거 쭉쭉 훑어. 그 다음에 20분 안에 또 교육심리 쭉 훑어보는 거고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복습하고 4주차가 됩니다. 4주차 근데 뭐 교육평가다 예를 들어서 교육평가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3시간 복습하는 겁니다. 3시간 교육평가 월요일 했던 거 수요일날 화요일 했던 거 목요일 이렇게 평가 3시간씩 할애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수요일 할 거 목요일 할 거 나누어서 30분 정도 할애합니다. 그러면 교육과정 교육심리 요거 10
10분 정도 잡고 요거 20분 정도 잡고 이렇게 복습하겠죠. 이게 이제 부담이 되면 앞에서부터 떨궈냅니다. 하나씩 이런 식으로 하나씩 떨궈내고. 그러니까 이번 주는 따지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했던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들이 있죠. 그거를 이번 주에 이제 20분, 30분 정도 할애하고 복습하고 이렇게 이번 주 거 4시간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하면 벌써 상당히 우리가 많이 하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4번 했잖아요. 그렇죠? 4번. 그 다음 주 되면 또 들어가면 5번 들어갔죠. 그 다음 6번 들어갔죠. 보통 한 달에 이렇게 되면 이제 2개월 동안 최소한 6번 이상 복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쉴 때 다시 한번 쭉 돌려볼 수 있거든. 돌려보려면 또 한 번 더 복습, 7번 복습하게 되고, 이게 가능하면 많이 복습할 수 있도록, 여러 번 복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적해서 반복 학습하자. 자, 강의 특징입니다. 강의 특징은 일단은 이제 핵심 속속으로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사례 연습하고, 그리고 기출 설명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먼저 핵심 속속은 작년 교재를 갖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핵심 속속이 아니고 기본서, 상권, 학원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상관없습니다. 내용은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다만 양을 좀 줄이는 거죠. 핵심 속속은 기본서 상하권을 한 권으로 줄여낸 거고요. 요거를 더 줄인 게 이제 요점 속속. 요점 속속은 각자 이제 필요에 따라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기본서를 보든 핵심 속속을 보든 요점 속속을 보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갖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 사례 연습은 객관식 기출을 약간 변형시킨 거하고 개인적으로 만든 거하고, 그 다음에 논술형 기출 같이 수록해서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객관식 부분은 그냥 다 봐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객관식은 공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점검하는 점검용으로만 보시고, 또 제가 몇 가지를 지적할 겁니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이제 굳이 더 많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객관식 너무 시간 할애할 필요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강의 계획은 여러분 그 자료 잠깐 보시면요. 자, 1주부터 8주 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교육과정 진행하고요. 월요일, 화요일. 다음 주 2주차 때 교육심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5, 6월은 9주. 그래서 한 주가 비는데 1주 강의하고 그 다음에 공부 좀 하시라고 다음 주는 이제 뺍니다.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2주차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제 교육과정 끝나고 그 다음 주 한 주간 쭉 가능하면 이제 그때 한 주간 좀 미진한 부분들 교육 행정까지 해서 미진한 부분들 좀 보충하고, 아무래도 사례 연습하다 보니까 좀 복습 좀 덜 된 분들, 공부 좀 덜 된 분들 한 주 정도 다시 복습하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 하고 그다음에 2주차 때는 이제 다음 주는 쉬고 세 번째 주가 이제 2주차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8주까지 진행될 겁니다. 교육 사회와 교육 사찰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 첨삭이라고 돼 있죠. 첨삭과제 4주차 때 첨삭과제가 나갈 겁니다. 첨삭과제가 2번 나가는데 이 첨삭과제는 이제까지는 우리가 단독과제형이었다면 이번에는 사례 형태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례 형태인데 완전 논점 4가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논점 2가지로 해갖고 하프형 모의고사로 나간다 보십니다. 하프형으로. 그래서 이제 서론 쓰고 본론 2개 문단 쓰고 결론 쓰고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첨삭을 하게 되면 이제 조금씩 이제 서서히 이제 논술형에 가까워집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인강생 첨삭 안내 부분 있죠. 여기 이제 카페 보면 이제 카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카페 회원 등급을 하십시오. 우수 회원 등급해서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우수 회원 등급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강생분들은 가능하면 이제 이 자리에서 수업 끝나고 질문하고 가시면 좋죠. 인강 선생님들은 5, 6월 논술 연습 게시판이 따로 만들어집니다.
교육학 5, 6월 교육학 논술연수 게시판에다가 이 첨삭 과제를 해서 올리면 됩니다. 아마 기간 제한이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올리셔야 되고요. 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더 이상 못 올리게. 올리실 때는 그 이미지 파일로 변환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한번 올려놓고 한번 보시고 글자가 제대로 보이는지 확인하시고 올리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확대해도 안 보이는 경우는 안 보입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첨삭 못합니다. 그냥 그 내용이. 그러니까 제대로 잘 화질이 좋은지 한번 잘 보시고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안내 드리도록 하죠. 자, 강의 계획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강생 합격 카드라고 있죠. 요거는 이제 직강생 분들만 나눠줍니다. 직강생 분들 이제 스터디라든지 상담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스터디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밑에서 그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스터디 조직 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신청한다 하지 않는다 이제 그거 체크해서 주시고 팀원 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이제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팀원 응시 지역, 뭐 응시 점검, 기타 요구사항들 적어주시면 가능하면 이제 반영하는데 다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사항에 보면 이제 성실한 분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성실한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재수나 초수는 거기에 기록하게 돼 있으니까 재수생을 원하시는 분들 꽤 있는데요. 재수 이상인 분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고 가능하면 집어넣으려고 하죠. 근데 재수생분들은 워낙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다 원하는 대로 들을 수는 없을 거고요. 어떤 분은 이제 뭐 여자 중심으로 해달라, 남자 중심으로 해달라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이름이 이제 약간 중성이거나 이제 그런 다른 뭐 여성이 남성이 좀 애매하다 그러면 집어넣는데 봤더니 아닌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런 어쨌든 가능하면 이제 하는데 이제 스터디 조직할 때는 그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응시 과목 있죠. 응시 과목, 그다음 응시 지역, 그다음 세 번째 시험 경력,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스터디를 조직합니다. 이제 가능하면 응시 과목, 응시 지역을 묶어서 같은 지역, 같은 그 과목 선생님끼리 묶어서 하면 1차, 2차 같이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능하면 두 개를 연결시켜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험 경력, 뭐 초수, 재수 원하는 선생님도 있으니까 이것도 골고루 섞어서 합니다. 이걸 기준으로서 하게 되고 또 이게 다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또 맞아야 되니까 서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됐습니다. 스터디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스터디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까지는 뭐 그냥 뭐 예컨대 뭐 그 타일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왔다면 이제는 가능하면 이제 사례형으로 사례를 만들려고 공부할 때도 사례를 생각하려고 하고요. 이제는 이제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이제 사례 적용해야 되니까 사례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도 만들어 옵니다. 스터디 팀들끼리 한두 문제 정도 만들어서 그 사례를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풀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 팀원 수만큼 만들어 와서 이렇게 나눠주고 풀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사례만 해도 이제 4명이면 뭐 두 문제면 8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두 문제 정도 만들어서 돌려서 이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그 범위를 정해서 그 범위까지 각자 복습하고 사례 문제 만들어 오기. 좀 못 만들겠다, 어렵겠다 하면 그냥 단독과제 행으로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장점과 단점 2개씩 쓰라.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가능하면 이제 사례를 만들려고 노력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사례 풀어보고 이제 각자 사례에서 이제 그 출제한 사람의 그 의견 한번 들어보고 어떤 것이 잘못된지 잘 되는지 짝끼리 이제 서로 교환해가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평가해주고 그리고 근데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그 내용 중에서 좀 어려웠던 내용들이 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서로 의견 나누고 이렇게 끝내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한 30분, 40분 정도 끝납니다. 가능하면 3, 40분 안에 스터디가 끝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미리 공부해오고 문제 만들어서 문제 푸는 스터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총 망라될 필요는 없죠. 그죠? 2개 정도씩 해서 뭐 서로 섞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곧 같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뭐 같은 문제니까 뭐
그건 알아서 보시고 이제 뭐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식으로 스터디를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터디는 너무 시간을 오래 하려면 안 됩니다. 다시 내공부하러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사례 연습 부분 있죠. 요거 프린트로 매 시간마다, 그러니까 매 영역마다 나갈 겁니다. 요거 나가고 또 보충으로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제 속속하고 핵심 속속이 이제 교재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 속속은 핵심 속속이든 뭐 기본서 상하권이든 요점 속속이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논제 속속은 필요합니다. 이거는 객관식 문제가 수록돼 있고, 그리고 논술형 기출 문제가 수록돼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자, 객관식 먼저 나오고, 그다음 논술형 기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 적중 예상 논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독 과제형으로 이렇게 쭉 그 모범 답안 형태로 서술이 돼 있거든요. 요거를 외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걸 뭐하러 외웁니까? 남의 답안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기본서에 있는 핵심 키워드만 내가 외우고, 그거를 내 말로 자꾸 말해보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답안지 그대로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그냥 읽어만 보십시오. 읽으면 안 읽어봐도 돼요. 시간 없으면 읽어보지도 마세요. 그냥 시간 있으면 한번 쭉 훑어보자, 이렇게 가볍게 그렇지,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쓸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핵심 키워드만 잘 드러나면 되는 것이니까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자꾸 내 말로 풀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답안지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객관식하고 이제 두 번째 그 논술 기출 문제가 있는데, 논술 기출 문제는 전부 다 사례 연습 속에 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다 집어넣을 거니까 이 속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객관식 부분은 요걸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 지금까지 모든 기출 문제는 여기 다 있는데 기출 문제만 따로 모아서 프린트로 드릴 겁니다. 내일이나 아니면 그 다음 주나 해서 드릴 겁니다. 그거를 옆에 놓고 갖고 다니면서 보시라고요. 저렇게 해서 이제 자료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과 믿음으로 정진해서 꼭 합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 6월 어떻게 보면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5, 6월은 이제 재학생분들은 이제 주로 실습도 많이 나가죠. 실습 나갈 때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거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제 5, 6월 강의 듣는다면 5, 6월 강의야말로 개념 적용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출력해서 문제 갖다 쭉 풀어보면서 막히는 부분만 강의 듣는 거예요. 그런 막히는 부분만 강의 듣고 하면 강의 듣는데 시간 많이 할애가 안 되거든요. 어차피 인강으로 들을 거잖아요, 그죠? 5, 6월 실습 나가신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을 배우려 하지 말고 그 사례를 풀어서 또 아까 사례 내가 풀어보고 그다음에 막히는 부분만 그 부분만 강의 듣고 넘어가는 식으로 그래서 하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직접 나오셔야 되니까 빠지지 말자.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중간중간 한두 번씩 빠지는 분들도 있고요. 또 지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상하게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출발 자체가 내가 늦어지면 계속 늦어집니다. 그러면 저는 지각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사람이 지각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인생이 지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꾸 딜레이되고 하다 보면 결국은 올해 시험 합격해야 되는데 내년이 되고 내년이 또 그 다음에 되고 이렇게 자꾸 딜레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기준과 원칙이 있으면 그 기준과 원칙을 한치도 양보하지 마시고 또 기준대로 움직이시려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네.